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셨나요? 저는 화훼 농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10만 개의 펜지를 재배했는데요. 4만 개를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다녀야겠죠. 좋아하는 일이고요.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이고 열정이 있는지. 화훼농부 정유경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예산에서 꽃을 키우는 청년 농부 정유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살고 있는 지역이 농촌이에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는 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까요? 뭐 다들 귀농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농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귀농은 막연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통 귀농을 하시는 분들의 케이스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이 하고 계신 농업을 승계받고 협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승계받는 승계농, 후계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 케이스가 있고 대부분의 청년 농부들이 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창업농인데요. 창업농은 영농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말 그대로 창업을 한 농부죠.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젊은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그리고 지어 나가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꿈이 어떤 꿈을 갖고 계셨나요? 뭐 장래희망으로 뭐 보통 뭐 대통령이신 분들도 있고, 네, 선생님이셨던 분들도 있고, 여기 뵈니까 뭐 미스 코리아가 장래희망이셨던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장래희망으로 적어서 내는 거를 막연히 제 꿈을 정해놓고 달려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어느 과를 갈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간다고 하죠, 보통.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고 취직이 잘 된다더라 라고 해서 보건대 임상병리과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임상병리사는 주로 병원에서 건강검진 해보셨겠지만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네,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임상병리과를 들어갔는데요. 저는 임상병리과 나와서 국가고시 치고 그리고 병원에 취직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일이 뭔지 정말 새삼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임상병리과의 주된 업무가 혈액 검사인데 저는 주사 바늘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거를 대학교 들어가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낫지를 하다가 정말 손을 깊게 베었는데요.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데 저는 아픔보다 이 피를 보면서 공포증이 생기고 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아픔보다 피에 대한 공포증인 거죠. 그런 사람이 임상병리과에 가서 혈액 검사 업무를 하겠다고 그 과에 들어갔으니 정말 네, 정말 저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곤욕이더라고요. 그 공부를 하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정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 일은 어차피 너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 재수를 해서 다른 관심 있는 과를 들어가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언니가 시골에서 어영부영
놀지 말고 공부한다고 이제 놀지 말고 서울에 와서 제대로 공부하라고 재수학원을 끊어줬습니다. 노량진에. 그래서 내 시골에 살면서 서울 학원을 다니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친척 집에 조금 머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척분이 양재동에 화훼 농원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흔쾌히 와서 같이 있으면서 학원을 다녀라라고 배려를 해주셔서 학원을 다니는데요. 학원을 다니면서도 정말 뚜렷하게 난 변호사가 돼야 되니까 법학과를 가야지. 나는 행정 공무원이 돼야 돼서 행정학과를 가야겠다. 이런 뚜렷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방황하는 시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하지만 정말 손에는 잘 잡히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이 농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 농장에서 꽃을 키우시는 그 꽃들을 보니까 꽃 보고 기분 다들 좋으시잖아요. 저는 원래 꽃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꽃을 보면서 아, 너무 예쁘다. 아, 좋아. 너무 예뻐. 이런 생각이 맨날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이 꽃을 직업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었는데 정말 단순하게 난 꽃을 좋아하니까 매일 꽃을 보면서 꽃을 키우는 사람, 농부죠. 네, 꽃을 키우는 농부인데요.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막연하게 제 로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삼촌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막연하지만 꽃 키우는 농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외삼촌께서는 꽃은 생각보다 경기를 많이 타는 작목이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꽃은 보통 어렵다고 밥을 안 먹지는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어려우면 꽃은 안 보고도 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가장 민감한 작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너가 타개해 나갈 열정이 있다면 하지만 난 너를 응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울 거면 정말 제대로 아예 원예학과, 화훼학과를 나와서 너가 관심 있는 공부를 하고 나와서 농업에 종사해도 늦지 않다라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와서 부모님께 부모님 저 농사 지으려고 해요 라고 하셨더니 부모님이 정말 펄쩍펄쩍 뛰시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이 다들 친구들은 대도시로 나가서 취직하고 네, 다 도시로 나가는데 거꾸로 시골에 들어와서 그것도 농사를 짓겠다니 부모님은 기가 차셨나 봐요. 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설득할 명분이 없었어요. 제가 뭐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려받을 기반도 없었고요. 정말 모든 걸 제가 다 맡아서 시작을 해야 됐어요. 약간 용기가 안 나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하도 반대를 하시니까. 그래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근데 꿈을 꺾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조금 더 해야겠다. 내가 이 농업에 대한 조금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지금 막연하게 나 농사 지을게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정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아버지 어머니께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하고자 하는 그 꽃을 키우는 다른 농장에서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작목을 이제 돌아가면서 키우시는지 이런 거를 1년 동안 보고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저한테 그 시간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또 1년은 충남 농업기술원이라고 있어요. 보통 시군에서는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돛단위에는 기술원이 있는데 이제 영농 그 농업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연한 기회로 청년 인턴을 1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근무한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데요. 제가 이제 농사를 지을 건데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떤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리고 농업 유관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왔다 갔다 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배울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1년 동안 근무를 했고 저는 그 근무를 하면서
청년 농업 육성하는 부서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요. 그때 청년 농업을 육성을 하는 정책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제가 농업을 정말 시작을 하게 되면서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인턴을 거치고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제가 하고자 하는 장목에 다른 농장에 가서 1년 동안 또 일을 했습니다. 저는 준비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일하면서 그때는 구체적으로 제 농장에 대한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농장에서 배울 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계산해서 나는 이렇게 발전시켜서 제 농장에 도입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면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고, 보통 청년 농부들이 자기 돈으로 농업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나라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그 받기 위해선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써야 했고, 그 준비하면서 저는 차근차근 준비해 온 대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를 부모님이 보시고 어떻게 열정을 이제 옆에서 제가 뛰어다니는 걸 보시고 일하는 게 정말 얜 진심이구나라는 거를 느끼셨나 봐요. 그때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래, 너가 이렇게까지 해보겠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반대만 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해요. 왜 도대체 다들 어렵다고 손 놓고 나가는 농촌에 들어와서 그 어려운 농업을 하려고 하는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다들 귀한 딸이고 자식이 고생하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네, 그런 걱정이 많이 되셨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설득해서 네, 농사를 네, 저는 짓게 되었고, 지금 농사를 짓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7년 뒤 딱 제가 농장을 네,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농업인들이 키워내는 농산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밭에서 나는 무, 배추, 고구마, 감자들도 있고, 그리고 시설하우스에서 키워내는 파프리카, 오이, 뭐 토마토들도 있고요. 그리고 과수원에서 크는 감, 배, 그리고 사과, 배, 뭐 포도, 뭐 많이 있죠. 정말 많은 작목이 있는데 저는 꽃을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꽃도 굉장히 많죠. 뭐 장미도 있고 안개, 거베라, 후리지아, 뭐 정말 많은 꽃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꽃을 선택을 했을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꽃인데요. 이 꽃들을 바로 초아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직접 농사 지은 거예요. 네, 제가 보여드린 이 초아, 네, 이 초아라고 하는데요. 보통 초아가 뭔지 잘 모르시죠? 처음 들으시고 다들 생소하시죠? 네,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이 초아라는 거는 풀초자에 꽃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실외 조경용으로 사용되는 꽃들을 통틀어서 초아라고 합니다. 뭐 길을 가시다 보면 가로 화단이나 화분에 도로 위에 화분 있잖아요. 그 위에 심겨지는 꽃들, 실외 조경으로 사용되는 꽃들을 네, 초아라고 합니다. 네, 이런 초아를 어떻게 저는 장목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꽃들도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 꽃을 초아를 선택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네. 저는 그 초아를 선택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저에게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이 초아라는 장목을 선택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꽃은 보통 이제 뭐 바구니, 뭐 꽃바구니, 꽃다발, 뭐 화환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한다고 가장 가까이서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선물 받는 게 꽃이고 특별한 날 주고받는다는 인식이 많이 있으세요. 흔히 꽃을 저희는 생활하는 문화는 조금 없는 편이에요. 저희 나라는. 네. 그런데 저는 꽃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데 이런 꽃들을 보면서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것들을 좀 가까이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조금 더 친근감 있게 꽃하고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조금 가까이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잖아요.
보통 꽃다발 선물하고 이런 것들은 선물하시는 분, 받는 분 좀 제한적으로 꽃을 즐기시는데 이런 꽃들은 제가 선택한 이 초화류는 길을 가다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 오늘도 길에 나가셔서 집에 가면서 보실 수 있는 꽃. 어떻게 보면 제가 지불을 하지 않아도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 이렇게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꽃을 재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농촌에서 살고 있는데 농촌은 문 밖을 나서면 계절이 느껴져요. 그래서 봄에는 푸르푸르 새싹이 올라오고요. 여름에는 산, 들, 논 정말 푸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가을은 황금 들판에 추수하는 모습. 네, 정말 계절이 몸소 느껴지는데요. 제가 재수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저는 정말 계절을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안 그래도 약간의 우울할 수 있어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정말 삭막하고 빌딩 숲에서 계절감을 느끼는 건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길에서 보는 꽃과 나무들이 저한테 계절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꽃들을 키우는 거는 어떨까? 그리고 제가 재수를 하면서 길에서 보이는 꽃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굉장히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고마웠던 마음도 마음속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초화라는 장목을 선택하게 된 두 번째 이유고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가장 현실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조경화는 이 초화라는 거는 경기를 그래도 꽃이지만 덜 타는 장목입니다. 왜 덜 탈까요? 조경용 꽃은 매년 매 계절마다 갈아 심습니다. 환경 정비용으로도 그리고 지역민의 정서를 위해서도 매 계절마다 갈아서 심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좁지만 수요는 계속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초화, 이 조경용 꽃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키운 작목이 펜지라는 꽃이었어요. 봄꽃이었는데 처음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그 꽃을 심어놓고 잘 자라고 있는지 보고 뒤돌아가서 다시 가서 보고 이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었거든요. 하루에 뭐 12시간은 물론 18시간 뭐 어쩔 때는 밤새도 전혀 누가 시켜서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밤샘 작업도 뭐 왕왕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지었거든요.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꽃을 들고 제 같은 작목을 하는 대표님, 농장 대표님한테 가서 이건 왜 그럴까요? 질문하고 제가 다녔던 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화훼과 교수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그리고 화훼연구소 박사님한테도 여쭤보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 키운 거죠. 열정을 그렇게 보탰으니 얼마나 잘 컸을까요? 네, 예상하시는 대로 풍년이었어요. 네, 풍년이었는데 그 해 농사가 성공적이었을까요, 제가? 풍년이었으니까 성공적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려보자면 전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첫 해에. 왜 망했을까요? 꽃을 열심히 키울 줄은 알았는데 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팔로 개척에 실패를 한 거죠. 정말 열심히 키우는 법은 배우고 익혔는데 어서 파는 법은 배우질 못했던 거예요. 제가 어서 가르쳐 주는지도 몰랐고 저는 정말 꽃이라는 건 농산물이라는 건 예쁘고 이게 잘 키워놓으면 잘 팔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농사를 10만 개를 겨우내 10만 개의 펜지를 재배했는데요. 6만 개 팔고 거의 절반이죠. 4만 개를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왜 폐기를 할까? 아까운데 맞죠? 아깝죠. 그렇게 아까운 꽃을 왜 폐기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키우는 작목은 계절별로 심는 꽃이기 때문에 봄꽃이 그때 나가주고 그리고 여름꽃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또 키워지고 그 다음에 여름꽃이 나가면 그때 또 가을꽃을 재배하고 그리고 또 그 가을꽃이 나가고 겨울꽃을 재배하고 이렇게 순환되는 체계로 돌아가거든요. 작기가.
그랬기 때문에 이 꽃을 지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아깝다고 제가 안고 있으면 내년까지 기다리면 저는 1년 동안 농사가 올스톱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깝지만 너무 예쁘게 키웠는데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반대 무릎 써가면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부모님 몰래 가서 그거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울컥하는데요. 정말 엉엉 울어가면서 혼자 서글프게 울면서 다 버렸어요. 그거를 버리고 있는데 하루 만에 버려지는 양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 수도 없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힘내서 시작을 한 첫 사업인데 정말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기도 정말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정말 다 쏟았거든요. 근데 거의 쏟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오셔서 지금도 진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쏟아주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거봐,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 이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았어? 라고 저를 비난하실 줄 알았어요. 전 너무 창피했고요. 부모님 얼굴. 부모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가 살다 보면 아픈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어야 더 커지는 날도 있다. 너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알았으면 이제 그거를 타개에 나가면 되지 않겠냐. 울지 말고 힘내서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충남 예산에 자리한 정유경 대표의 화훼농장.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에도 정유경 대표의 농장에는 꽃이 가득합니다. 맨드라미, 메리골드, 국화 등 다양한 꽃들을 재배하는 정유경 대표. 농장 한가운데 봉오리도 맺히지 않은 새싹들이 눈에 띄는데요. 봄에 나갈 꽃인데 지금 모종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종이 상태가 어떤지 괜찮은지 보고 있어요. 겨울마다 다음해 봄에 출하할 꽃을 준비하는 정유경 대표. 농원 한가운데를 차지한 모종이 다 자라 200만여 송이의 꽃들이 농원을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농사의 성공 여부가 모종에 달려있다는 사실 때문에 모종 관리에 특히 신경을 쓴다는데요. 어느 정도 자란 모종은 큰 화분에 옮겨 심어줍니다. 봄에 더 크게 나갈 수 있도록 옮겨 심고 있는 거예요. 넉넉한 화분에서 양분을 충분히 흡수한 모종은 예쁘게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번에 심은 모종이 쑥쑥 자라 예쁜 펜지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학교 화분에 꽃을 심기 위해 꽃배달을 준비하는 정유경 대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배달까지 직접 척척 해내는 정유경 대표. 배달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심을 곳도 보고 어떻게 심겨지는지도 보고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직접 배달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에요. 30분간 달려 도착한 학교. 겨울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빨간 맨드라미와 샛노란 마리골드로 교내를 화사하게 꾸며볼 거라는 정유경 대표. 정성스럽게 꽃을 심어봅니다. 아유, 벌써 다 해주셨어요? 네, 다 고맙습니다. 심었어요. 네. 네, 아유, 너무 잘해주셔서 네. 학교가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네요. 정유경 대표의 손길로 학교가 화사해졌는데요.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죠? 보기에도 좋고 학생들 정서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꽃을 보여주고 싶다는 정유경 대표. 저는 사람들이 꽃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꽃과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경화를 재배하는 정유경 대표. 그녀의 노력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네, 제가 그렇게 고생을 첫 해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실패했던 이유는 판로가
부족했던 점이죠. 그래서 이 부족한 판로를 개척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다녀야겠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이 아니라 이렇게 남들 앞에 서기가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들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해봤잖아요. 그렇게 고생.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 꽃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충남 예산의 상가거리. 품 안에 무언가를 꼭 안고 주변을 둘러보는 정유경 대표. 여긴 무슨 일이세요? 식당 앞에 꽃도 많이 심으시고 하셔서 꽃 홍보하러 왔습니다. 정유경 대표의 꽃 사진이 가득한 전단지. 꽃을 심을 만한 장소가 보이면 망설이지 않고 문을 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을 주는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정유경 대표. 그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꽃 전단지라고 합니다. 화려하고 참 예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봄에 처음 보는 꽃 전단지에 사람들의 눈길이 머무는데요. 겨울에 키우는 꽃들. 여러 가지 많으네요. 네. 이색적으로 전단지 같은 거 이렇게 잘 돌리시면 홍보를 하는데 꽃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보탬이 됩니다. 여러 상가 중 유독 꽃이 가득한 가게가 있는데요. 바로 6년 동안 꾸준히 정유경 대표와 거래한 가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내고 있죠. 앞에 꽃이 너무 예뻐요. 아, 이게 잘 어떻게 이렇게 잘 도와줘가지고. 키우셨어요? 아니 잘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대? 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지. 때때로 거래처를 방문해 꽃들의 상태를 살피는 정유경 대표. 이런 정성으로 예쁘게 자란 꽃들이 손님을 가게로 이끌기도 한다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꽃이 좀 이쁘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또 내 마음도 사실 이렇게 꽃이 있고 이러면 좋아요. 그래서 항시 꽃을 바꾸고 계절 따라서 바꾸고 키워요. 많은 사람들이 꽃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꽃 홍보를 멈추지 않겠다는 정유경 대표. 저는 힘 닿는 데까지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니기 어려우면 지팡이라도 짚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꽃을 알리기 위해 발로 뛰는 정유경 대표. 꽃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그녀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열심히 뛰었고요. 두 번째는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꽃농장이다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제 농장이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그래도 길에 붙어 있어서 하우스에 이렇게 얼핏 보면 꽃이 있네 하고 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저는 대량으로 납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손님은 처음에는 조금 되게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도 몰랐고 가격을 어느 정도로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모이면 또 큰 손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님이 오셔서 나는 이 꽃을 좋아하지만 저 손님은 이 꽃은 싫어하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품종을 이렇게 재배해서 개인 손님들한테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최대한 많게 그렇게 좀 했고 농장을 좀 예쁘게 꾸며놔야 사람들이 와서도 볼거리도 있고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농장을 조금 더 꾸며나가게 됐어요. 잘 보이도록 간판도 달고 조금씩 부족한 점을 그렇게 개선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홍보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케이스인데요. 저는 집은 읍내, 그러니까 덕산인데 읍내고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은 작은 리단이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을인데 어떻게 보면 그 동네 분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청년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약간 거리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딱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꽃을 재배하고 있으니까 이 꽃이라는 게 또 저는 묘한 것 같아요. 아유 꽃 예쁘네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찾아뵀어야 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알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다고 하면서 제가 키우고 있는 꽃들을 한두 개씩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이 아유 충청도 분들 아유 뭘 이런 걸 다 이러시면서 갖고 가셔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시면서 다음에 오셔서는 이만큼 컸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좋아하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뭐 감자를 캤다, 고구마를 캤다, 옥수수를 쪘다 하면서 갖다 주셔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감사한데 정말 제가 씩씩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아가씨가 열심히 농사 짓는다, 꽃 농사 짓고 있다라고 주변에 제가 키우는 꽃이 필요할 만한 곳 아는 곳에 홍보를 해주셨어요. 정말 그게 무섭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고 그분들이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이런 팔로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농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타지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귀농해서 농촌에 내려오셨을 때 조금은 주변 주민들과 같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지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팔로 개척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로가 조금씩은 자리가 잡혀서 여기도 납품하고 저기도 납품하고 그래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데 또 이제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자격증을 좀 땄었거든요. 그래서 뭐 식물보호, 조경, 그리고 화훼장식 이런 것들도 땄었는데 농장에 오시는 개인 손님들이 오셔서 꽃을 사가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화분에다 예쁘게 심어놓은 거를 사가시는 것과 그분이 오셔서 나는 이 꽃이 좋고 이 화분이 예뻐. 그래서 이 내가 좋아하는 화분에 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고 내가 꾸며서 갖고 가시는 거. 요거는 갖고 가셔서 키우시는 그 애착이랄까요? 그게 정말 다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꽃하고 조금 더 이 원예를 조금 더 생활화하시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걸 발전시켜야겠다. 정말 단순한 분갈이가 아니라 이 원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태를 이용한 뭐 토피어리 모양 만드는 토피어리 그리고 다육이로 하는 내일솔공예 뭐 디시 가든 뭐 테라리움 이런 것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가 직접 제가 키운 꽃과 준비물을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체험도 하고 이제 농촌의 이런 생활도 같이 함께 알려주고 그렇게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꽃의 소비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차별화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훼는 로열티가 굉장히 높은 품목 중 하나입니다. 뭐 농산물들이 로열티가 많이 있는데요. 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기로는 한 해에 136억 정도가 한 해에 네, 로열티로 지불된다. 외국으로 지불되는 금액이 그 정도가 되거든요. 정말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화훼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로열티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다가 꽃은 다른 채소보다도 농가가 적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적고 품종 개량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노력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처음 시작은 우리나라 국산 품종을 사용해서 로열티를 좀 경감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연구해서 부족한 점을 조금 더 개량해서 조금 더 개선시키면 어떨까라고 해서 화훼연구소를 같이 제가 찾아다니면서 같이 네, 공부하고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산 품종의 국화예요. 모양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고 꽃잎이 일찍 떨어진다거나 꽃잎이 좀 적다거나 이제 취향이 다들 다르신데 원하는 대로 개량하는 능력이 좀 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실력이 좀 좋아서 그런 쪽으로는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품종이 하지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저는 네,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모양이 조금은 울퉁불퉁 하더라도 재배하는 방법을 조금씩 이렇게 망을 씌운다거나 하면서 개선을 시키면서 요걸 잡아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품종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깨달았고 다른 농가들한테도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나라 품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게 되면 저한테도 차별화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화훼 산업에도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네,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꾸준히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식용꽃, 뭐 한련화나 메리골드, 식용꽃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같이 생산해서 그 먹거리를 이용한 농장에서 테마파크 같은 형식의 꽃도 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또 향도 맡고 만져도 보고 이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꽃을 이용한 테마파크를 만들고 싶어서 요즘 많이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획 중입니다.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 모습을 되게 예쁘게 봐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과분한 상들도 많이 받았거든요.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네, 청년 농업인상, 뭐 미래 농업인상 정말 많은 상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 성공한 농업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직 성공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성공했다고 다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직 갈 길이 멀고 저는 그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뒤에 우리나라 미래 농업 미래 발전이 되고 보탬이 되는 사람 그렇게 성공하기를 저는 네, 바랍니다. 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켰으면 하는 원칙 그리고 제가 농업을 하면서 지키고 있는 원칙이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네, 볼라벤 태풍이 불었을 때 기사예요. 저는 지금 요것만 봐도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요. 볼라벤 피해가 났었어요. 2012년도에 제가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잠깐 읽어드려 보자면 태풍 볼라벤은 제주도 내 5,395농가에 28억 6,5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말 굉장한 태풍이었거든요. 저도 네, 태풍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판로를 찾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간신히 추스리고 일어나서 판로를 찾아 나가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이듬해였어요. 2012년도 여름에 볼라벤이 불었거든요. 뭐 지금 여기 사진 보셨다시피 저희 농장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네, 비닐 다 날아가고요. 네, 파이프도 주저앉고요. 정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네,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데 볼라벤이 또 오니까 정말 제 농장이 쑥대밭이 됐고 농장을 보면서 그때도 또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한 번은 저의 부족함으로 또 한 번은 엄청난 자연재해로 뭐 애써 가꾼 꽃들 다 망가지고 그리고 그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이 일을 시작했다면 그리고 또 돈만 쫓으면서 이 일을 시작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요. 정말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엄청난 자연재해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농업입니다. 정말 자연 앞에는 저희는 정말 나약한 존재거든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버티기 위해 무엇보다도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조금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사를 지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이 사랑하는 일이고 열정이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네,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물건은 이 비어있는 화분이에요. 네, 이 비어있는 화분인데 저는 학교도 화훼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다른 농장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저는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열정과 그 정성을 쏟아서 그 키웠던 꽃들을 버려가면서 이렇게 쏟아서 이 화분에서 버려서 이 텅 빈 화분만 남았을 때 저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부족했던 거죠. 공부가 부족했구나. 열정만 앞섰구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장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잘 팔리지 않잖아요. 이 물건이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판로도 개척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공장에서 만든 물건과 무엇이 다른지 차별화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 있다면 제 물건을 사주지 않겠죠. 경영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원가를 제대로 계산하고 그리고 얼마를 받을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농작물을 잘 기르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판로도 개척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이제 단순히 농사만 잘 지어서 농산물만 잘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나태해지려고 할 때 이 비어있는 화분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더 배울 것이 없나 찾아보고 끊임없이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창농을 준비할 때는 물론이고 농업인이 되어서도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이 영농 계획서입니다. 본인이 가진 돈을 가지고 그 가진 돈으로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대출을 너무 과하게 받아서 너무 크게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스마트팜이 대세라더라, 뭐 자동화 설비를 갖추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겠다더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이왕 시작하는 거 좀 더 크고 넓게 투자를 많이 해서 생산하다 보면 분명히 빚도 빨리 생산량이 높으니까 빚도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저처럼 한 끗 잘못해서 실패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작게 시작해서 채워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600평 농사를 지금 짓기 시작해서 지금도 600평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처음부터 뭐 한 6,000평씩 이렇게 크게 시작을 했더라면 저는 지금 뭐 이 자리에 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 빚에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정말 허덕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적자를 보면서 못 팔아서 생긴 손실에 그리고 버리는 폐기 비용 정말 손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시작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하우스를 지을 때 차광 개폐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때 계획할 때는 굉장히 쓸모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리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솔직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 흙을 퍼담을 때 삽질을 해서 삽으로 퍼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퍼야 할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떠서 담습니다. 모자르면 다 개선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삽으로는 이제 부족해서 이제 크게
풀 수 있는 포크레인도 배우게 되고, 네. 그리고 구루마라고 하죠. 이렇게 밀차. 저는 그걸로 꽃을 날랐었는데 이걸로는 하다 보니까 뭐 100번 날라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로 감당이 됐는데 점점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규모가 늘어나고 커지다 보니까 더 좋은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바꿔도 늦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전기로 되는 전동차로 꽃을 날르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다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너무 크게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부담 속에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 점점 더 규모를 키워나가고 농사를 지으면서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인지 채워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영농 계획서를 쓰실 때 내가 정말 필요할 건지 요거는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어도 그만일 것 같다. 정말 필요한 것 이런 건 당연히 넣으셔야 돼요. 그런 거를 계획 세우실 때 좀 구체적으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농업 계획을 세우시고 귀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혹시 꽃 말고 꽃과 관련된 연계 상품도 기획하고 계시나요? 요거 써주신 분 어디 계실까요? 꽃 말고도 네, 따로 기획하고 계시는 향수나 비누 같은 연계 상품들이 있는지. 향수나 비누요. 저는 아직 계획을 한 적이 없는데 굉장한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정말 무궁무진하고 향도 좋기 때문에 이용해 볼 그런 충분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질문인데 제가 배워가게 되네요. 네. 이번에 여름에 예산에 이제 물 부족으로 예당 저수지도 물 다 마르고 맞아요. 농사에 피해가 막심했는데 꽃 농사는 따로 피해가 있었는지. 맞아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정말 뉴스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가뭄이 굉장히 심했고 여름엔 폭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거 하늘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고생을 다들 많이 하셨는데 꽃 농사도 어렵기는 같이 마찬가지겠죠. 작년 봄과 올해 여름은 정말 밤마다 나가서 새벽에 물 주러 다녔어요. 트럭에 물통 싣고 걔네들 화분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마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마르거든요. 그리고 가로변에 있는 화분들은 지나가는 차들의 바람 때문에 그리고 열기 때문에 배기의 열기 때문에 더 잘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 물들 마르지 않게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트럭에 물통 싣고 가서 물 주고 제가 또 밤에 물 주는 이유는 낮에 길거리에서 섰다 갔다 하면서 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통행에 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없을 시기에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밤에 저번에는 물 주면서 해 뜨는 거 보고 고생 많이 했죠. 정말 농업은 자연과 협업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자연재해가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것 같아요. 꽃이 좋아서 이렇게 화해 맞아요. 농업을 하셨는데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는지. 저는 꽃을 워낙 좋아해서 지금 열심히 꽃농사를 짓고 있는데 꽃이 꼴 보기 싫다기보단 너무 얄미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얄밉냐면 저는 분명히 밖에서 예쁘게 잘 심어놓고 잘 물도 잘 주고 햇빛 좋아하는 식물들은 햇빛에다가 잘 놓고 햇빛을 조금 덜 좋아하는 애들은 햇빛 덜 좋아하는 곳에다가 잘 갖다 자리도 잘 잡아주고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성을 쏟는데 이 친구들은 시름시름 알아갈 때 정말 야속하고 좀 얄밉더라고요. 저의 이 정성을 좀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럴 땐 있는데 정말 꼴 보기 싫어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꽃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짓기 참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 제가 농사지은 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할 때가 가장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농사 짓는 보람도 있고요. 최근에는 제 꽃을 좀 더 의미 있는 방법으로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에 꽃을 기부하고 그리고 그 보육시설에서 살고 있는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한 손에 호미 들고 한 손에 꽃 들고 같이 화단을 꾸며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친구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호미질하면서 자기가 심은 꽃이라고 물 직접 그 물 들고 와서 물 주고 보살피는 거 보고 정말 제가 다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봉사라고 생각해서 갔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훈훈해지고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면서 왔던 기억이 나요. 저는 꽃을 열심히 가꾸는 일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좀 나누는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농업의 가치를 높여가는 일이면서 농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귀농을 많이 하는데요. 그들이 저처럼 우리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진 소중한 능력들을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응원이 창업하는 청년 농부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농촌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돼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서툰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